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학교 끝나면 바로 컴퓨터 가게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막 컴퓨터 고치는 것도 배우고 14살 때 처음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출시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총 14억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유치한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인류에 충만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조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개의 회사를 만들었고요. 3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구글과 함께 했던 정부 사업 그리고 2번의 투자 유치를 포함을 해서 총 14억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유치한 이력이 있고요. 작년 9월에 폐업을 하게 된 이후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서 AI를 이용해서 헬스케어의 비용을 낮추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국과 미국 시장을 타겟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이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1800년대 초반에는 90% 이상이 극빈곤층이었는데 현재는 10% 미만으로 확 떨어지게 되었어요. 교역이나 생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은 계속해서 그런 시장의 활기를 좀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변화를 촉구를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업이 굉장히 인류에 충만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학교 끝나면 바로 컴퓨터 가게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막 컴퓨터 고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프로덕트 같은 거를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14살 때 처음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출시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후에 대학교 진학을 하게 돼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인공지능 연구원으로서 한 3년 정도 재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 창업할 때 많은 메리트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소방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항상 응급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거든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한 53% 정도가 경증 환자로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였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의료 파업이나 이런 문제가 뭐 국가마다 다르게 있긴 한데, 병원 그리고 의사, 보험사 등에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좀 혁신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의료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극빈곤층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걸 왜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험난한 길을 걷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만들고 있는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힘을 줬었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의료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연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의료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AI를 통해서 개선을 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창업자 잘 안 떠오르는데요. 존경하는 분들은 좀 많이 대부분이 과학자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칼 세이건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철학에서 답을 찾거나 종교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답을 좀 찾고자 한다면 과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반으로 내놓는 그런 핵심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을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AI가 전체 의사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진보는 이제 사람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년 뒤에는 저희가 앱에서 자신의 증상을 물어보고 처방전을 AI에게 받아서 집으로 약을 배달하고 이런 세상을 좀 꿈꾸고 있고요. 한 5년 정도 뒤에는 아마도 메디컬 센서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엑스레이라든지 CT 뭐 이런 간단한 촬영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해보고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미래를 또 그려보고는 합니다. 막연히 돈이나 근무 조건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시면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창업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거나 그걸 똑똑하게 풀지 못했거나. 저도 이전에 창업한 회사에서 괜찮은 수준의 사업화 자금도 유치를 하고 고객도 1만 명 정도 창출을 했었는데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까지 큰 문제도 아니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처럼 문제 푸는 게 좋아서 창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생각을 해보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